주민규 선수의 득점 행진 속에 제주는 올 시즌 정규리그 4위에 올랐습니다. 이게 2부 리그에서 올라오자마자 곧장 4위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인데 그런데 시즌 초반엔 좀 휘청거린 일도 있었습니다. 남기일 감독의 기자회견 거부 그리고 선수단의 훈련 거부 사태도 좀 있었고요. 최대 위기였는데 당시에 팀에 무슨 일이 좀 있었던 건가요? 그때 당시에 수원FC랑 경기가 끝나고 이제 들어가는 와중에 이제 경기를 안 뛰었던 선수들 이제 훈련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와전돼 가지고 이제 밖에서 그렇게 기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훈련 거부. 네, 훈련 거부 이런 식으로 나가지고 사실 그때 당시에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막 선수들이랑 감독님이랑도 솔직히 대화를 좀 안 했었고 이제 근데 그 사건이 터지고 이제 저희가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단단해졌죠. 그래서 저는 올 시즌 그때가 가장 터닝 포인트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길 감독은 그때 좀 무슨 말을 많이 해주시던가요? 오해의 어제 소지가 있었으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거에 오해였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풀어주셨고 이제 저희도 그 감독님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고 이제 그랬던 것들이 이제 저희도 이해를 하면서 아 감독님이 이러셨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돼서 저희도 이제 감독님을 따르게 됐죠. 네, 그때 이후로. 그렇게 8월부터는 제주의 주장을 맡으면서 이제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수습해야겠다라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주장을 하게 된 것도 감독님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감독님 방을 한 서너 번 찾아가서 저는 주장의 그릇이 아니다, 못하겠다, 좀 좋은 그릇이 넓은 사람이 선수를 포용할 수 있는 선수가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나를 선택한 건 그냥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해봐라. 3개월밖에 되지 않지 않냐라고 해서 믿고 그냥 했는데 주장의 무게라는 게 저는 프로 와서 처음 주장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게 무게감이 엄청 크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면서 이창민 선수가 그 전에 작년 승격을 시키고 또 올해 말까지 했는데 거의 말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선수가 정말 대단하구나 어린 나이에. 그래서 좀 다르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주장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시나요? 올해까지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는 이제 더 좋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장 욕심은 없다. 네, 없습니다. 정말요? 네, 1도 없습니다. 그래도 주장 주민규 선수밖에 없다. 그럼 맡기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추천을 많이 드려야죠. 그래서 네. 안 그래도 대표이사님이랑 단장님이랑 감독님이랑 코칭 스텝에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자리에서 그냥 제가 내년 주장은 좀 좋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전 올해까지가 마지막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내년에 좀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추천해 주실 건가요? 저는 이제 권한진 선수나 네. 김호규 선수 이제 베테랑 선수가 해야 이제 말을 해도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롤러코스터와 같은 시즌을 보내고 결국은 해피엔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땡땡 질문으로 한 시즌 한번 정리해 볼까 하는데 2021 시즌은 나에게 땡땡이었다.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2021년 시즌은 성장이었다. 성장이었다.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올 시즌에 이제 주장을 하면서도 성장을 많이 했고 스트라이커로서 100골이라는 거를 넣으면서 내년 시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도 갖게 됐고 제가 이제 득점왕이라는 걸 또 타이틀을 얻게 돼서 좀 많이 성장한 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규 선수의 올 시즌 K리그 살펴봤는데요. 대표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골을 잘 넣었는데 펜투 감독님이 네. 찾질 않으세요. 약간 서운한 그런 감정도 들 것 같아요. 사실 서운한 감은 없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대표팀에 좋은 선수들이 분명히 많고 저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또 감독님이 추구하는 축구 색깔이 있기 때문에 존중하고 존중합니다. 서운하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안 서운해요. 아니, 진짜. 팬들은 정말 서운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팬분들이 이제 많이 욕을 하시고 많이 칭찬도 해주셔서 동기부여가 많이 돼요.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진짜 번외 선수가 거기까지 올라온 거면 많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오히려 동기부여 갖고 운동장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국가대표팀 태극마크 단다는 게 축구 선수로서는 진짜 평생의 꿈이잖아요. 나에게 축구대표팀은 땡땡이다. 나에게 국가대표팀이란 최고다라고. 최고다. 네, 예. 우리나라 국가대표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팀이고 최고의 선수들만 갈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나에게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한밤중에 톡 쏘는 스포츠쇼 스포츠야 주민규 선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어서요. 스포츠야의 시그니처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아니다. 예열 질문을 좀 드리자면요. 좀 짓궂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나는 펜투 감독님이 밉다. 맞다? 맞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아니다.
두 감독님의 이제 존중하고 색깔이나 컬러나 축구를 봤을 때 되게 존중하는 편이어서 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서 저는 밉지는 않습니다. 대표팀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해보자면요. 대표팀 득점력이 조금 부진할 때 주민규 선수를 발탁해라 이런 여론이 많았거든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 대표팀이 골 못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다. 맞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아, 네. 진짜 1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가 잘 돼야 K리그가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나마 대표팀 경기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거든요. 근데 K리그는 사실 아직도 조금 대표팀에 못 미치는데 대표팀이 잘 돼야 K리그도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많은 골을 넣고 재밌는 경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경기를 보면서 네. 아, 저기가 내 자리인데 라는 생각을 정말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상상은 했죠. 아, 네, 근데 상상은 뭐 진짜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내가 저 자리에 가면 정말 음.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뭐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하고 싶다, 음. 꿈이다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내년 1월에 아마 전지훈련이 소집 전지훈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때 먼저 한번 뽑혔으면 어떨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뭐 MVP가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제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홍정호 선수도 워낙 좋은 선수고 진짜 가야 될 선수인데 그 선수도 이제 감독님이 안 뽑아주시는데 제가 감히 MVP 먼저 간 다음에 생각해보겠습니다. K리그 1 시상식 앞서서 주장으로서 MVP 투표를 했는데 자신에게 안 하고 전북현대의 수비수 홍정호 선수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또 홍정호 선수도 마찬가지로 주민규 선수한테 투표를 했습니다. 이게 좀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됐는데 대표팀 선발이 홍정호 선수와 주민규 선수 둘 중 한 명에게만 주어진다고 하면 그래도 나는 홍정호 선수에게 한 표를 주겠다. 아니다. 대표팀 갈 때는 내 거다. 저는 홍정호 선수가 가야 된다고 맞고 왜냐면 K리그의 최고의 MVP고 최고의 선수인데 저보다는 최고의 리그 선수가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뭐 방송용 멘트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제가 그때 터닝 포인트가 됐을 시기가 고양 하이FC인데 그때 제가 느꼈어요. 그 자리에 가 있는 선수들은 다 이유가 있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대표팀에 못 가는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못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MVP도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못 받은 거고 그 선수가 워낙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홍정호 선수가 가야 된다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엔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 목표, 그리고 팀 목표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신가요? 제 개인적인 목표는 이제 K리그 득점왕을 탔으니 이제 K리그가 아시아의 챔피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K리그에서 득점왕을 탔으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도 당연히 득점왕을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목표로 내년 시즌을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까지 득점왕 하게 된다면 가정이지만 네. 정말 다 이루는 건데 그럼 다음 목표는 대표팀이 또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목표는 해외도 한번 나가봐야 된다 이런 목표 세울 것 같은데 해외 도전에 대한 생각 좀 있으신가요? 네, 뭐 해외 리그는 뭐 한번 지금은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죠. 왜냐면은 그런 경험들이 이제 나중에 제가 지도자를 했을 때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긴 해요. 기회가 온다면. 예를 들어 뭐 어디 뭐 보면 유럽이라고 하잖아요. 뭐 유럽 아니어도 다른 아시아도 있을 테고 어느 쪽에 좀 목표세요? 저는 일본 J리그 한번 가보고 싶은 게 꿈입니다. 왜냐면 왜 어렸을 때부터 이제 J리그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한 게 어렸을 때는 좀 일본 쪽으로 동계 훈련을 많이 가가지고 이제 인프라나 이런 걸 많이 보면서 와 여기서 리그에서 한번 뛰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J리그를 좀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K리그 팬들, 제주 팬들, 또 이제 주민규 선수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팬분들이 뭐 많이 진짜 힘드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응원해주시고 진짜 많이 찾아주셔서 그 덕에 이제 K리그가 잘 마무리되고 또 제주 유나이티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더 좋아져서 시기가 더 많은 팬들이 경기장에 찾아주신다면 더 좋은 경기로 보답할 테니까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